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대폭락을 하였죠. 국내적으로 보면 금리 추가 인상이 또 실행되었고요. 따라서 주식 부동산 시장이 좀 낌새가 묘하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대폭락을 보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 하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다우 산업의 종가인데요. 34,899포인트로 하룻밤 사이에 무려 905.04포인트가 하락했죠. 어떻게 보면 2.53%나 폭락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최고점 36,565포인트에서 이제는 34,899니까 상승세가 꺾였고, 또한 하루 동안에 주가로서는 정말 뚝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더 심하게 3.64%가 하락하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75%나 폭락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세계 증시는 폭락을 하였고, 국제 유가는 9% 이상 더 폭락을 하였다는 겁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 뉴욕 증시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크게 출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국내 증시 또한 2,936포인트로 어제 1.47%나 급락하게 되었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2,900선과 3,050 사이에 이 박스권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점으로 본다면 2,900선이고 고점으로 본다면 3,050선에서 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린과 동시에 2,9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전 세계적인 또 흐름이 이제 주식시장의 큰 하락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국내 증시로 놓고 본다면 다음 주는 정말 긴박하게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일주일이 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더 나아가서요. 대한민국 주식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정고점이죠. 3,316포인트에서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고점에서 놓고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다가 2,901 저점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3,060, 3,050에서 3,060 사이에서는 어김없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저점은 점차 더 낮아지고 고점 또한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다. 이런 장세를 흔히 이제 하락세가 완전히 고착화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먹을 것은 별로 없고 위험성은 높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요. 국내 주식 시장을 좀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면 첫 번째로 본다면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돈을 푸는 단계에서 돈을 풀지 않은 긴축 통화 정책을 쓴다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의 내년도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도 계속 발생이 되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내년도 금리 인상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놓고 보더라도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항상 위험한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이 되었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자연스럽게 뭐 대출금리 인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충격 여파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 그까이 것 그까이 것 뭐 0.25% 올랐다고 그까이 것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야 뭐 여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올해 8월 달에 기준금리가 0.50에서 0.75가 올랐는데요. 0.25%밖에 안 올랐죠. 그런데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0.50에서 1%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와중에 뭐 엊그저께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0.25가 또 올랐는데 그러면 또 0.50에서 1% 가까이 또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 5%, 6%짜리가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오른다고요. 그래요. 코로나19 뉴 변이 바이러스까지 터졌으니 앞으로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종합부동산세 실제적으로 부과됐죠. 뭐 많게는 뭐 1억 되는 돈이 부과가 되고 적게는 몇십만 원 돈이 부과됐는데 요것 또한 세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내는 거랑 올해 내는 거랑 급등을 했으니까 요것 또한 부담이 된다. 어떻게 해서든 올해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내년도 되면 또 문제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으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세금은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 전세금은 떨어져. 요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자산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부동산 시장 또한 분위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고지, 또한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해서 부동산 심리가 드디어 꺾였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는 2주 연속 팔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보다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겠죠? 맞아요. 시장이 움츠러드는 거죠. 움찔움찔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겁나니까 이제 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하니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 이번 주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처럼 상승세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이처럼 하락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주식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본격적인 하락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늘상 말씀드렸죠. 지금은 빚내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에 의해서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 또한 국내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